양악수술의 존재 이유가 때문이에요. 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. 이 B랑 가진 사람한테 양악수술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. 왜냐하면 안녕하세요. 서울제일성형외과의 한상백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 원래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양악이라는 게 양쪽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, 즉 상악골과 하악골을 뜻하기 때문에 양악수술이라는 거는 한 번에 상악도 건드리고 하악도 건드리면 양악수술이에요. 큰 범주의 양악수술에는 제가 많이 하는 돌출입수술도 포함됩니다. 돌출입수술도 상악, 하악의 이 앞쪽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는 투 저 서저리, 양쪽 턱을 수술하는 수술인데 우리나라에서 양악수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돌출입수술 그러면 그게 무슨 수술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, 양악수술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거는 안 좋은 뉴스. 양악수술을 해가지고 뭐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으로 뭐 된 예가 있는데, 돌출입수술은 이제 그런 예가 없으니까, 그렇게 이제 노이즈가 없었으니까 좀 더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양악수술은 그래서 돌출입수술이랑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좀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. 일단 양악수술은 제일 중요한 게, 양악수술의 존재 이유가 주걱턱 때문이에요. 주걱턱이라는 거는 상악과 하악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, 상악보다 하악이 더 앞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,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이 양악수술입니다. 그래서 양악수술은 이 상악의 전체를 절골하고 하악도 뒷부분에서 전체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상악과 하악을 한꺼번에 뒤로 이렇게 회전형으로 집어넣기 위한 게 가장 이 양악수술의 기본인 수술입니다. 그래서 주걱턱에서 주로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돌출입수술은 좀 다릅니다. 돌출입수술은 하악과 상악과 하악 전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 상악과 하악의 앞부분, 이 6개의 치아와 잇몸뼈를 포함한 이 앞에 잇몸뼈의 일부만 뒤쪽으로 이동하는 수술이에요. 그래서 상악, 하악을 둘 다 이동하고, 턱끝은 오히려 무턱인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턱끝이 뒤에 가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돌출입수술을 하면서 턱끝은 오히려 앞으로 전진시켜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정리하면 저 양악수술은 주걱턱 수술, 그다음에 이 돌출입수술은 입이 튀어나오고 턱은 오히려 뒤쪽으로 무턱이라고 소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돌출입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수술이다. 더 얘기를 드리자면 양악수술이 조금 더 수술이 크고 길고 조금 더 위험해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치명률이라는 게 이미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출입수술하면서 잘못 치명적이 되거나 사망한 케이스는 없고 있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위아래 치아를 고무줄로 묶어놓지 않아요. 수술 중에 큰 혈관 때문에 출혈을 한다거나 수술 뒤에 위아래 치아를 고무줄로 묶어놔서 2주 동안 그동안 질식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도가 좁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수술이 돌출입수술이고, 양악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위아래 치아를 묶어놓은 상태로 한 2주를 지내는 게 보통이고, 또 이게 뒤로 들어가면서 기도가 좀 좁아지거나 코골이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돌출입수술이 훨씬 더 환자한테도 편하고 집도하는 저한테도 더 편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양악 좀 제발 그만.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? 네. 양악수술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, 양악수술 정말 나쁜 수술 아닙니다. 수술 자체가 좀 고난도의 수술이고 약간의 위험성도 있지만, 또 양악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돌출입수술을 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양악수술 잘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양악수술을 굳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대상 환자군에 대해서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. 어떤 거냐면, 돌출입과 특히 무턱을 가진 환자한테는 제발 좀 양악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. 제가 정말 이거 혹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보실지 모르겠는데, 혹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좀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. 이 돌출입이랑 무턱을 가진 사람한테 양악수술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예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돌출입과 무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왔다가 양악수술을 하러 그냥 가버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환자가 나중에 결국 저한테 다시 왔는데, 결과를 보고서 전 너무 실망했습니다.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이 딱
뭐 두부를 칼로 딱 썰듯이 이렇게 수술 대상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. 그레이 존이라는 게 있어요. 그레이 존. 흑과 백 사이에 이 환자는 양악 수술을 해도 되고 돌출입 수술을 해도 되고, 한 환자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수술을 하면 되죠. 의사가 뭐 자기가 선호하는 수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환자의 선택이죠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그레이 존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돌출입 수술 대상이 확실한 환자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보시면 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턱은 저 뒤쪽이 무턱이에요.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턱끝 전진 수술을 같이 한 환자거든요. 이게 수술을 2주밖에 안 되는 거고요.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수술을 했는지 몰라요. 처음 보는 사람은 뭐를 수술했지? 수술한 티가 안 나는데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졌는데, 이렇게 돌출입과 무턱이 있는 사람한테 양악 수술을 하면, 양악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 입을 뒤로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게 A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A 포인트를 직후방으로 이렇게 넣기가 좀 어려운 수술이에요. 이 뒤쪽에 해부학적 구조물이 많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입을 넣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걸 이렇게 회전형으로 넣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돌출입인 사람, 저렇게 돌출입과 무턱이 있는 사람한테 이걸 회전형으로 넣다 보면은 입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? 이 턱 끝이 가뜩이나 무턱인데 더 뒤로 많이 가겠죠.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입을 넣기 위해서 이걸 회전형으로 넣으면서 턱 끝이 너무 뒤로 가기 때문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다시 턱 끝을 절골해서 앞으로 양껏 빼야 됩니다. 그래서 돌출입과 무턱이 있는데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을 보면 이 상악은 덜 들어가고 턱 끝은 앞으로 뾰족하게 빼놨어요. 왜냐하면 양악 수술 그 자체로 하악이 너무 뒤로 가버리니까, 가뜩이나 무턱인데 턱 끝이 더 뒤로 가니까 턱 끝을 절골해서 앞으로 같이 빼놓은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인매가 나오거든요. 저한테 왔던 환자가 양악 수술을 받고 저한테 또 이제 다시 돌출입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, 결국. 근데 그 환자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아니, 저거 내가 1시간이면 입 집어넣고 턱끝 앞으로 빼서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자인데 왜 그걸 굳이 제 말 안 믿고 양악 수술을 하러 가서 그렇게 됐을까, 결과가 되게 안타깝고 2번이나 또 수술을 해야 되고, 왜 그런 환자들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, 압구정동에 뭐 신사동에 여기 많죠. 10군데에 자기가 얼굴뼈 좀 한다는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면 10군데 중에 8군데가 양악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저한테 오면은 이거 당연히 돌출입 수술하면 예뻐지는데 양악 수술 필요 없어요.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8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거죠.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소수 의견, 그러니까 제 의견이 소수 의견인 것처럼 돼버리니까,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난 양악해야 되나 보다,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선 양악 수술을 하러 가는데, 제발 돌출입과 무턱, 입이 앞으로 나오고 턱은 뒤쪽으로 밀려있는 환자는 제발 좀 양악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,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너스입니다. 보너스로 그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, 그러니까 뭐 돌출입 수술을 해도 되고 양악 수술을 해도 되는 환자 중에 제가 수술한 아주 익스트림한,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. 이 환자는 제가 봐도 양악 수술을 해야 돼요. 이 환자 아마 10군데 클리닉을 다니면 10군데에서 다 양악 수술을 하라고 할 거고, 저도 심지어 이 환자한테 양악 수술을 해야 됩니다. 이거는 돌출입 수술을 못 해요. 왜 못하냐면 돌출입 수술은 입을 집어넣고 턱 끝을 앞으로 보내는 거는 꽤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뒤로 보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돌출입과 주걱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돌출입 수술과 턱끝 후퇴 수술로만 해결하기엔 좀 역부족인 경우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도 보시면은 반대교합, 아랫니가 더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턱 자체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이 사람 돌출입 수술로 원래 못한다고 생각했고, 저도 양악 수술 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악 수술을 안 하겠대요, 무서워서.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양악 수술 해가지고 조금 치명적이 된 뭐 언론 보도가 있고 해가지고, 그래서 이 사람 양악 수술 안 하고 다른 걸로 좀 예쁘게 해달라.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진짜 이거 돌출입 수술로 내가 하는 데까지 해주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외로 너무 좋았어요. 보면은 위에 돌출입 수술, 아래 돌출입 수술에서 반대교합으로 있던 이 반대교합을 정상교합에 가깝게 만들었고, 입이 나오고 아래턱도 앞으로 나온 거를 이제 돌출입으로 위에 상악, 하악 뒤로 집어넣고 턱끝도 같이 후퇴를 시켜서 이렇게 꽤 괜찮은 얼굴을
만들어줬습니다. 뭐 이게 이런 사람을 돌출입 수술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저 사람이 양악 수술해도 잘 됐을 겁니다. 그런데 돌출입 수술이라는 게 더 환자한테 편안하고 의사가 수술하기도 편안하고 비용도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더 저렴하고 또 수술 후 회복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양악 수술에 비해서 돌출입 수술의 어떤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주걱턱 환자 다 나한테 오세요. 제가 다 돌출입 수술로 해결해 드릴게요. 이건 절대 아닙니다. 이거 절대 아니지만 어떤 그레이존에서 약간의 주걱턱을 가진 돌출입은 이렇게 제가 양악 수술 아닌 돌출입 수술로도 보다 편안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.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